안녕하세요. 사이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깨알노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일부죠. 인두하고 후두에 대한 부분, 심화 파트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두와 후두는요. 네,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병원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감기 걸리면 어디를 먼저 가요? 보통 내과를 가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가요. 여러분들은 어디 먼저 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렸다 그럼 제일 먼저 내과보다는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거든요. 이비인후과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통 이제 감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목이 먼저 부어. 편도선이 붓는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이비인후과라는 거, 이비인후과. 이게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의 생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이가 귀자예요. 귀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코비자, 코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혹은 인두와 후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비인후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의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건데 선생님이 몸이 그동안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잔병 치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안 가본 데가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여기저기 정말 많은 과를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많은 과를 갔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는 환자들이 정말 많았어. 이게 점점 공기의 질이 또 안 좋기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원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클리닉 그 이비인후과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인테리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가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불어나더니 결국에는 그 병원의 규모 자체가 원래 작은 규모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청 커지더라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쪽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전망이 또 클리닉계에서는 좀 밝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귀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청각적으로 봤을 때 뭐 잘 안 들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비인후과를 귀 때문에 가본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지럼증이 막 현기증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야더라. 그래서 보여지는 상이 뭐 하나를 초점으로 해서 막 360도가 막 미친 듯이 돌아가. 근데 이게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이 돌아가는 상을 내가 억지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구토하고 막 안구가 막 떨리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때 이비인후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코하고 얘네 세 마리는 세트지 뭐. 그치? 그래서 코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너희들이 코 뭐 모르진 않잖아.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두, 그 다음에 후두에 대한 부분 모르는 학생들 생각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호흡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의 옆모습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여드리는 그림이거든요. 여기가 코고 여기가 입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기가 코를 통해서 보통 들어오죠. 입으로 호흡을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입안에 이제 이제 침이 좀 촉촉하게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 계속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입이 점점 건조해집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코 있는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에 코 있는 부분에 빈 공간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비자, 빌강자, 비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비강 있는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겨울이다라고 치자. 그러면 찬 공기가 들어오지. 근데 찬 공기가 또 이렇게 되게 건조하기도 해. 그래서 건조하고 찬 공기가 비강 있는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잠시잠깐이긴 하겠지만 비강에서 얘네들이 공기가 머물러요. 그러면서 소용돌이를 쳐요. 그러면 공기의 온도가 내 체온에 의해서 살짝 데워지겠죠? 온도도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 속에 이제 점액물질이 있기 때문에 습도도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를 어느 정도 맞춰준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폐 있는 쪽으로 넘겨주게 되는 건데 내 몸이 이제 건강하게 순환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비강이에요. 그래서 코를 통해서 호흡을 들여 마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 얘들아 대학교 1학년 딱 입학해서 들어가잖아. 그럼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못했었던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첫
술자리를 이제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뜸해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항상 보면 신입생 환영회 파티 뭐 이런 데서 술 마시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대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신문기사로 나온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 요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술을 마셔요. 그럼 되게 숙취 때문에 구역질이라든가 이제 구토 증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성이 살짝 날아간 상태야. 그치? 그런 상태에서 계속 토를 해. 토를 하다가 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게 되면 나가려고 했었던 음식물이 입안에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번쩍 들었지. 그치?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호흡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토했잖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이 뒤로 넘어가는데 음식물이기 때문에 먹을 식자, 길도자, 식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게 그치 타이밍이 안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 있는 쪽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되니?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때 그런 식으로 신입생들이 이제 죽어나는 경우가 예전에는 좀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게 실제로 확실히 이제 확률이 줄은 건지, 응? 죽는 학생들이 적어진 건지 아니면 기사에 안 남은 건지, 그치? 여러분들 거기 노트를 보시게 되면 음식물을 삼킬 때 후두가 상승을 해서 후두개에 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먹어서 삼키는데 왜 우리는 죽지 않을까? 이제 이걸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음식물이 이 안에 있죠? 근데 바로 위에 이제 호흡기에 해당되는 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는 일로 들어오고 음식물도 일로 들어와. 그래서 얘네 두 마리가 한 코스에서 만나. 이게 문제인 거야. 그치? 자, 만나서 예를 들어서 공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이렇게 와서 식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공기가 식도로 넘어가는 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는 큰일 나요. 그러면 음식물을 삼킬 때 이 기도 있는 쪽의 문을 잠시 막아주면 좋겠네. 음식물이 기도 있는 쪽으로 못 들어가게. 그래서 너희들 지금 한번 침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삼켜봐. 삼키면 이 안쪽에 있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 뭔가가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후두예요. 후두. 후두가 음식물을 꿀꺽하고 삼키게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삐쪽하게 튀어나온 후두개 있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딱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닿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음식물이 여기에 있어 얘들아. 음식물을 꿀꺽하고 삼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후두가 요렇게 와서 후두개에 닿게 되죠. 그럼 음식물이 기도 있는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식도 있는 쪽밖에 길이 이제 없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계속 호흡을 하고 있었고 꿀꺽 삼킨다라고 하는 뭔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올린 거잖아. 이제 지금 토야 그치? 이러고서 이렇게 올렸잖아. 그러면 이 후두개에 닿기도 전에 너무 갑작스럽게 음식물이 뒤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기도 있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따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식물을 삼켰을 때 음식물은 식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기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로가 따로따로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인두, 후두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게 목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어딨냐 후두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인두 쪽에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되니?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우선은 인두하고 후두 있는 쪽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내 몸이 정상이 아닐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게 될 거고 막 목이 따갑고 가래가 계속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이제 병원도 잘 선택해서 갈 수 있겠죠. 어떤 맹추들이 이비인후과인데 이비인후과 이걸로 알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쓰냐? 그랬더니 이거 맞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단어를 쓴다라는 거는 인두와 후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쓸 수 있겠어요. 이비인후과라고 쓰지 말자. 이비인후과예요. 인후과.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인두하고 후두에 대한 설명 선생님 이제 내용을 마치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